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6월 모평의 그 화작 파트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번에 화작이 사실 좀 쉬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좀 해설을 할 정도의 문제는 40번 문제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화작의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화작 커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화작은 비문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화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화작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10년 내 기출은 다 푸세요. 예.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변형된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의 화작 파트는 여전히 있었으니까 최소한 10년 내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 문제는 먼저 다 푸세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세요. 그 문제를 오려서 뭐 붙여도 좋고 아니면 시험지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체크를 해 두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틀린 문제들이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이 문제 유형이요, 맞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명할 40번 문제 같은 거예요. 자료 몇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런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서 내가 실수를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선지에 인과관계의 오류가 있을 때 나는 이걸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계속 하고 다시 보다 보면 본인이 실수하는 유형이나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분명히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10년치 다 풀고 오답 노트로 작성해서 꾸준히 분석하시면 본인의 약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유형,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시간적으로 효과적이고 실수가 없을 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화작 유형에 맞게 자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 40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이게 화작에서는 유일하게 오답률 순위 10위 안에 든 문제예요. 읽어볼게요. 다음은 학생 1과 학생 2가 면접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가를 읽고 작성한 메모이다. 이게 어떤 학생이 시사평론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들어가려는 학생이 쓴 비평문이에요. 이거를 그 동아리에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게 가글에 쓰여 있어요. 면접 보려는 학생이 비평문을 쓴 건데, 근데 면접관에 해당하는 학생 1과 학생 2가 그 학생에게 면접 질문을 하려고 아래와 같은 메모를 했다는 거죠. 이를 활용해 만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가 이 학생 1과 학생 2가 그 면접 보려는 학생한테 실제 질문한 게 나의 글이죠. 자, 그러면 비평문에 대해서 면접관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 적은 메모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증쇼 현상,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게 맞냐? 그러니까 이 가글을 읽고서 이게 현재의 사회적 상황 반영한 게 맞냐? 라고 면접관이 메모를 했다는 거죠. 필자의 관점은 있고, 그리고 메모 2가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 이게 실제로 가글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비평만 해놓고서 그 문제점이 뭐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면접관이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적었다는 거죠. 너무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메모 3, 근거의 타당성, 이치에 맞나? 연관성이 있나? 이 근거만의 효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메모들이 실제 면접 질문에 해당하는 나에 대해서
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볼게요. 가의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이 얘예요.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화제의 시의성, 시의성은 시기적절함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지금 시기에 적절한 거냐, 지금 많이 이게 다뤄지는 게 맞느냐, 이게 시의성이에요. 이것에 관해 작성한 메모일의 내용은, 메모일의 내용 보면 현재에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맞냐? 왜냐하면 얘는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지금과 관련된 화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문을 면접관이 메모로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은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학생일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그래서 나의 학생일의 질문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글감이 왜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 얘가 바로 시의성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시기적절한 거냐? 그러면 메모의 내용이 나에서 학생일의 질문으로 구체화된 게 맞으니까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 형태가 봐야 되는 자료가 최소 3개예요. 그리고 요 문제 형태는 꼭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본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하고 이런다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본인이 많이 풀리면. 많이 틀리면. 이 문제는 지금 일단 주어진 하나의 글의 기억과 관련하여 화제의 시의성, 그러니까 시기적절함, 요 내용에 관해 작성한 메모 1. 그러면 기억에도 시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메모 1에도 이 화제가 지금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요 얘기가 기억과 메모일에 없어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거 분석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시의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학생일의 질문에 구현되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 요 내용도 지금 시의성 얘기로 판단이 돼요. 이러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음도 이 문제는 유형이 계속 이 3개를 확인해 나가면 되는데, 2번 가의 니은과 관련하여 필자와 상반되는 관점의 문제점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니은을 보니까 인증샷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인증샷이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필자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에 글에서. 그러면 상반되는 관점이 맞는데 이 문제점에 관해서 메모 2에서 지적을 했느냐? 물론 확인하셔도 되는데 있어요. 확인해도. 그런데 뒤를 보니까 나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묻는 학생 1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그럼 학생 1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인증샷이 보여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지적은 부정적이라는 지적이에요. 근데 너는 이걸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얘도 문제 없는 선지가 되는 거죠. 3번. 이게 오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잘 보세요. 가의 디귿과 관련하여, 디귿이 이거예요. 그러나 인증샷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개발과 관련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인증샷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필자의 관점이죠. 디귿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메모 2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메모가 있어요. 메모 2의 내용은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학생이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나를 보니까 그렇군요. 혹시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그러면 이 다양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질문의 내용은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이 다양한 관점 검토하셨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글에서 이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물은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실제 학생이가 지적한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 자체도 이 검토한 관점들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 관점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그랬는데 학생이의 질문은 쓰기 전에 검토했는지 여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선지에 적혀진 말과 실제로 글에 적힌 말의 차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시간 걸리고 실수하기 좋은 문제니까 10년치를 푼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쌓이고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겠다. 단순 정보 일치보다는 글에 적힌 말이 선지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위주로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신경 써야 될 지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익숙하게 자기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화작. 기본적으로 비문학 실력이 늘면 화작도 좀 편해져요.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 10년치 풀고 오답노트에서 분석하시면 충분히 자기의 약점들 계속 확인하면서 주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